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.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월배당 ETF의 분배율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 1월에 어떤 종목들이 분배율을 가장 많이 줬는지 살펴볼 테니까 이 월배당 ETF로 제2의 소득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월에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이 플러스의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 혼합이었습니다. 분배율은 2.16%였고요.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사실 몇 달 되지 않았어요. 12월 초에 상장을 했으니까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. 두 번째로는 소울의 팔란티어 미국채 커버드콜이 2.11%로 두 번째로 높은 분배율을 기록을 했습니다. 세 번째도 소울의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ETF가 차지했고, 공통적인 부분은 이렇게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채권 혼합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딱 이렇게 보면은 그냥 높은 분배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배율이 높은 월배당 ETF를 찾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냐?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이게 분배율은 높을 수 있지만 커버드콜 ETF의 가격, 그러니까 주가가 뭐 아주 많이 성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뭐 감소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내 투자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배율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분배금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. 플러스의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 혼합은 구성 종목은 테슬라의 약 31% 그리고 국고채 약 70% 정도 담고 있습니다. 이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최근 이 ETF의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2.5%, 그리고 NAV라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, 이 ETF의 실질 가치는 약 마이너스 0.9%입니다. 이 두 가지 수익률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종가는 말 그대로 그냥 요 ETF의 가격이 상장 이후에 현재 마이너스 2.5%다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,000원에 상장을 했으면은 현재 9,750원? 요 정도로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. 이 NAV는 이 분배금을 재투자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토탈 수익이에요. 그래서 이 종목이 지난달에도 2%가 넘는 분배율을 지급을 했는데, 그런 것들을 다시 요 해당 종목에 재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0.9%다. 이때 주의할 거는 세금을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의미를 하는 바는 뭐냐면은, 만약에 이 플러스의 테슬라 위클리로 목돈을 투자를 해서 월 분배금을 받고 있다. 그럼 분배금은 2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겠지만,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 ETF의 가격이 계속 하락세로 간다, 뭐 그래서 9,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체 원금 1억이 9천만 원으로 내려간 거랑 똑같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분배율 2%를 또 준다라고 하더라도 지난달에는 200만 원을 받았지만 다음 달에는 180만 원 정도로 분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, 이런 월배당 ETF, 특히 커버드콜 종목 고를 때는 단순히 분배율만 보고 고르시면 안 돼요. 두 번째는 이제 소울의 팔란티어 미국채 커버드콜 혼합입니다. 팔란티어의 26% 정도 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미국 장기채에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채권 혼합이기는 한데 이 장기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최근 이렇게 수익률 추이를 보면은 최근 약 한 달여 사이에 주가가 한 10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실제로 팔란티어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미국의 금리가 막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, 그리고 그런 것을 막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 장기채의 수익률도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 4월에 상장을 해서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,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4.9%, 그리고 NAV 기준으로는 약 24%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. 커버드콜 ETF 고르실 때 이 부분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운용사에서는 이 수익률을 좀 내세울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24%의 성과도 냈구나. 그러면은 내 원금이 24%도 불어나 있고, 그리고 매달 분배금도 평균적으로 한 2% 주는구나. 그러면은 그거랑 합치면은 토탈 1년만 보유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내 원금이 불어난 게 20%가량, 그리고 분배금으로 받은 게 20%가량이니까 뭐 거의 한 40% 정도 수익을 낸 거 아니야?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늘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.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분배율이 높아도 채권, 특히 이렇게 장기채 같이 섞여 있는 커버드콜을
선호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떤 커버드 콜을 좋아하느냐? 최근에 제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요 타이거의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예요. 이게 이름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될 게 배당 커버드 콜이니까 좀 배당주가 좀 많이 있겠구나. 그러면은 주가가 좀 안정적이고, 그리고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을 합쳐서 이 분배금을 주면은 뭐 적당한 분배금에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좀 되는 ETF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이거는 배당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. 삼성전자가 18%, 하이닉스가 17%, 그리고 타이거 200 ETF가 약 9% 정도 담아져 있어요. 삼성전자는 사실 배당률이 꽤 높습니다. 그래서 배당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배당주의 모습은 아니죠.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아닙니다. 그리고 타이거 200도 코스피 200을 추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배당주 인덱스다 라고 할 수 없죠. 하지만 이런 구성 덕분에 상장 이후에 종가는 약 한 62%로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고, NAV도 무려 113%예요.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처음부터 막 분배율이 2%에 육박을 했던 건 아니고, 상장 초기에는 뭐 한 0.6, 0.7 내외 월 그 정도 분배율,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한 0.7, 0.8% 분배율을 지급을 하다가 최근 몇 달 전부터 2%에 가까운 분배율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 커버콜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국내 콜옵션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.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커버콜은 분배금 거의 다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. 하지만 이 종목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없고, 그리고 콜옵션 매도한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세금 없습니다. 다만 이 안에서 배당금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낼 수밖에 없는데, 이 구성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주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. 그래서 세금 부담이 사실상 굉장히 낮은 종목이다. 그리고 최근 분배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좀 적당한 분배율 챙기면서, 그리고 또 이게 액티브 커버콜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주가 상승의 흐름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꽤나 높은 세후 분배율을 챙길 수가 있는 게 큰 메리트죠. 다만 리스크 요인은 이름에서 오는 좀 상반된 컨셉이죠. 배당 커버드 콜이니까 뭔가 배당주 모아놓았으니까 해당 ETF의 주가가 좀 큰 변동성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, 이 구성 종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. 그래서 그 점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1월 기준으로 어떤 월배당 ETF가 분배율 많이 지급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. 구조적으로 이 월배당 ETF의 분배율 순위 나열을 하면은 상위 10개, 20개 종목은 거의 100% 커버드 콜입니다. 하지만 단순히 분배율만 보고 커버드 콜 ETF를 고르기보다는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, 그리고 그 커버드 콜이 갖고 있는 구성 종목, 그리고 해당 커버콜 ETF가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편입을 하시는 게 좋고, 그리고 기초자산 대비 이 분배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잘 따져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